엄마, 오늘 상견례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어요.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내며 답했죠. 걱정 마라, 우리 딸. 엄마가 실수하지 않을게. 2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수진이를 키워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 만들어 팔고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죠. 손톱 밑엔 늘 밀가루가 끼어 있었고 발은 늘 부어 있었어요. 겨울엔 찬바람에 손이 갈라져 반창고를 붙이고 일했고 여름엔 후덥지근한 편의점에서 12시간씩 서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수진이가 초등학교 때는 학용품비가 없어서 제가 밤새 부업거리를 찾아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학원비가 없어서 제가 직접 수학을 가르쳤죠. 고등학교 때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일을 하나 더 늘렸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왔어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수진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들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잘했구나 싶었어요. 등록금 때문에 고민했지만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어떻게든 해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노고에 보상받는 날이 찾아왔어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우리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거예요.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됐어요. 샹들리에가 번쩍거리고 웨이터들의 하얀 장갑이 눈부셨어요. 테이블 위에 은식기 하나하나가 제 한 달 생활비만큼 비싸 보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낡은 가방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님이시군요. 예비 사위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해 잘생긴 데다 예의까지 바른 청년이었어요. 수진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네. 반가워요. 수진이가 준호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님, 말 편하게 하시고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아유, 그래도 될까요? 사람 좋게 웃은 준호가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그래, 준호야. 사실 수진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키우신 거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우리 딸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늦어서 죄송해요. 이사회가 길어져서. 돌아보니 깔끔한 샤넬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손목의 시계도 귀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모든 것이 반짝거렸어요. 바로 준호 어머니 정여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정여사는 제 손을 가볍게 스치듯 잡더니 금세 놓았어요. 마치 더러운 걸 만진 듯한 표정으로요. 그리고 표독스러운 눈으로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앉으시죠. 시간이 늦었네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정 여사는 처음엔 정중하게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혼자 딸을 키우시다니.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보통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수진이는 나름 잘 자란 것 같긴 하네요. 첫 번째 가시가 날아왔어요. 가슴은 무너졌지만 꾹 참았어요. 하지만 정 여사가 피식 비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결혼은 사실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같은 수준끼리 만나야 서로 편하고 아이들에게도 좋고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먹이 꽉 말렸지만 어떻게든 참았어요. 수진이가 준호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봤거든요. 정 여사는 빈정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은 3대째 사업을 해왔어요. 제 시아버지가 한국 전쟁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일본에서 유학도 하셨거든요. 문화적 배경이나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날 거고요. 수진이 어머님 뭐 이해하시죠? 말아준 주먹은 더 꽉 말렸고 눈꺼풀은 절로 떨렸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위해 꿋꿋하게 참았어요. 물론입니다. 다행이네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적 격차, 문화적 차이, 교육 수준. 이런 게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정 여사는 와인을 홀짝이며 계속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어떤 학교를 보낼 건지,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가치관이 다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25년간 수진이에게 해준 교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으며 준호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호 씨, 우리 신혼집 보러 갈까요? 그래, 수진아. 어머님들도 같이 가실래요? 나는 딸의 행복한 표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피곤해서. 아, 그러세요. 택시비는 걱정 마시고요. 저희 기사님 있으니까요. 정 여사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가난한 사람은 택시비도 없겠지 하는 식으로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25년간 등 굽혀가며 일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 3시에 김밥 100줄을 싸던 손, 발이 퉁퉁 부어도 편의점에 서 있던 밤들, 수진이 학비 때문에 밤잠 못 이루던 날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텼던 날들. 그 모든 것이 같은 수준이라는 한마디로 무시당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저렴한 옷. 정 여사와 비교되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어릴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리고 대학 졸업식 때 했던 말도요. 엄마, 나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좋아.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하지만 정면 승부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딸만 피해보니까요. 머리를 써야 했어요.
품격 있게 당당하게 이겨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 여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준호 엄마는 어떤 분이야?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문화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자선단체 회장도 하시고 사교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래요. 그래? 어떤 재단인데? 한국문화예술재단이에요. 거기서 매년 큰 행사도 하시고 신문에도 자주 나오신대요. 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어떤 사회공헌?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도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상도 주시고 그런 일들이요. 바로 그거였어요. 정 여사의 약점은 명예욕이었어요. 사회적 지위와 평판에 목숨을 거는 타입이었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수진이 회사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엄마, 웬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딸 얼굴 보고 싶어서. 점심이나 먹자. 수진이와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너희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도 하지? 네, 많이 해요. 특히 올해는 성공한 워킹맘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환희에 찬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머니들을 어떻게 찾는데? 보통 임직원 추천으로요. 왜요, 엄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 그러고 보니 우리 회사 인사팀에서 그런 분들 찾고 있어요. 직원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엄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엄마도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아무래도 수진이는 그 순간에 제 숨은 노고를 크게 느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수진이의 직장 동료들에게 제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했어요. 동네 김밥집 사모님을 통해 수진이 동료의 엄마에게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흘렸죠. 우리 동네에 정말 대단한 분이 계세요. 남편 잃고 혼자 딸을 서울대까지 보냈는데 새벽마다 김밥을 싸서 팔면서도 딸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했다네요. 정말요? 요즘 그런 분들 찾기 어려운데. 맞아요. 그런데 딸이 모르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 번은 딸 학원비 때문에 끼니를 걸으면서도 딸 앞에선 배부르다고 웃었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제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고아원에 연락했어요. 25년 전부터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후원해 왔거든요. 형편이 어려워도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원장님, 혹시 제가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 어디 알릴 기회가 있을까요? 아, 수진이 어머님. 사실 저희가 후원자분들 이야기를 언론에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어머님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후원해 주신 분은 거의 없거든요.
본인도 힘든데 남을 도와주신 거잖아요. 원장님의 말에 울컥했어요. 사실 저도 힘들 때가 많았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계속 도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했어요. 정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의 행사 일정을 알아냈어요. 3주 후에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이 있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 여사는 매년 이 행사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훌륭한 어머니들에게 상을 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요. 본인은 저를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어디 갈 일이 생겼어. 어디요? 너희 회사에서 강연 좀 해달라고 하네. 정말요? 무슨 강연?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 교육한 이야기 같은 거.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축하해요. 그날은 정 여사의 문화재단 시상식 날이었어요. 제가 수진이 회사 강연을 마치고 나면 바로 그 행사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죠. 오후 2시 수진이 회사 연회장이었어요. 200여 명의 임직원들 앞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 김영미입니다. 떨렸지만 25년간 쌓인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김밥을 300줄씩 쌌어요. 딸이 잠든 사이에 일어나서 딸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와야 했거든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학비가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담보가 없다고 거절당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수갈채가 이어지자 울컥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저 혼자 해낸 일은 아니에요. 25년간 고아원의 작은 후원을 계속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나보다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함을 배웠거든요. 강연이 끝나자 하나둘씩 일어난 사람들에게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 회사 김 대표가 직접 저에게 말했어요. 무슨 행사인가요? 한국문화예술재단에서 사회공헌 대상을 주는 행사인데 어머님 같은 분이 꼭 참석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바로 그 재단이었어요. 정 여사가 이사장인 그 재단. 오후 6시 강남의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300여 명의 사회 유력 인사들이 모였어요. 저는 귀빈석에 안내됐어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자녀 교육과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모범이 되고 계신 김영미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일어서서 인사했죠. 그때 정 여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죠.
김영미님께서 25년간 홀로 따님을 키우시면서도 매달 고아원 후원을 빼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따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네요. 사회자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쳤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이제 김영미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딸을 키우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자. 가난해도 당당하자. 그게 전부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 말했어요. 돈이 없어도 품위는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정 여사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가끔 저를 낮추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진정한 품격은 학벌이나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요. 웅장한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정 여사와 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그 중에는 정 여사의 지인들도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어머니가 계시다니. 따님이 정말 행복하겠어요. 정 여사는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가와서 저를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마침내 정 여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이 어머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이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그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다음 주 수진이의 결혼 준비 모임에서 정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정중하게 차를 따라주는 정 여사를 보며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바쁘시겠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좋아진 것을 신기해했어요. 어머님들이 진짜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정 여사는 떨떠름하게 웃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수진이 어머님, 사실 제가 사과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 여사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지난번 상견례 때 제가 좀 실례를 했나 싶어서요. 어머님 같은 분을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네요. 수진이는 무슨 소린지 몰라 하며 웃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사돈한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사돈이라고 칭하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 주 후 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 저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재단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행사요? 매달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분들 초청해서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사돈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아이러니했어요. 한 달 전에는 저를 같은 수준이 아니라며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참석하겠어요.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수진이는 하루하루 더 예뻐지고 있었어요. 엄마, 웨딩드레스 고를 때 시어머니께서도 같이 가자고 하시네요. 그래? 좋구나. 근데 이상해요. 처음에는 좀 무서우셨는데 요즘은 엄마 이야기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분을 키우셨냐고. 수진이는 그날의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드레스 매장에서 정 여사는 제게 말했어요. 사돈, 이 드레스 어떠세요? 수진이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뻐요. 우리 딸이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사돈 결혼식 비용 부담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사실 25년간 모아온 돈이 있었어요. 딸의 결혼식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었죠. 사돈, 정말 대단하세요. 정 여사의 목소리에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결혼식 날이었어요. 수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 딸 평생 행복하렴. 눈물이 났어요. 25년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때 정 여사가 다가왔어요. 사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족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어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이 한창일 때 정 여사의 지인들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이 그 유명한 김영미 씨시군요. 재단 행사에서 감동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 여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저희 며느리 어머니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그 순간 저는 완전한 승리를 맛봤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25년 전과는 다른 제가 있었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당당해져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함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거든요. 정 여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제 가치를 증명해 보인 거였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신혼여행에서 전화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께서 엄마 칭찬을 엄청 하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배울 게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 네. 그리고 엄마를 재단 이사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정말? 네. 저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좀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엄마 이야기만 하세요.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어요. 한 달 후 정 여사에게서 정식 제안이 왔어요. 사돈, 우리 재단 이사로 활동해 주세요. 사돈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진정한 품격과 경험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한국문화예술재단의 이사가 됐어요. 정 여사와 동급이 된 거였죠. 첫 이사회에서 정 여사가 말했어요. 김영미 이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 여사는 아마 평생 저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줬으니까요.